자, 오늘은 계리식 시험과 관련돼서 제1과목 우편 일반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편 일반은 모두 4개의 파트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우편 일반 1과목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고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파트 1이 있고 파트 2가 있고 파트 3, 파트 4가 있습니다. 모두 4개의 파트로 나눠졌죠. 마지막 파트 4는 주로 법령을 다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파트는 국제우편이고 그 다음 파트 2는 우편과 관련된 물류를 나타내고 있고, 자, 지금 하게 될 분야는 국내 우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챕터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는 어디까지나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도 객관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 계리식 시험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는 주로 숫자, 요금, 기간, 날짜, 자, 이런 분야에 많은 염두를 해 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시험을 낼 때는 바로 그 부분이 초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의하면서도 여러분 제가 언급하겠지만은 설령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다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총론과 관련된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편이죠. 우편은 의의고, 우편의 개념. 우편은 어떤 개념이냐? 좁은 의미는 협이고 넓은 의미는 광의로 본다 이거죠. 좁은 의미는 바로 보내는 거죠. 그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낸다. 국내냐, 국제냐, 뭐 이런 거죠. 근데 좀 더 넓게 보면은 우편 간서가 물품을 전달한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또 이에 덧붙여가지고 플러스해가지고 업무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편의 개념은 이것이 요거 약간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편은 지고와 빈부 묻지 않습니다. 골고루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두루, 그래서 보편적 우편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국가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보편적이라는 것 꼭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자, 우편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우편 사업은 자, 정부 기업 예산법에 따라 정부 기업입니다. 그죠? 지자체가 아닙니다. 정부 기업이죠.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국가는 수익을 내려고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갈 수 있도록 공공, 이런 부분이 중점이죠. 그렇지만 국가도 하나의 사업처럼 경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적자가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다른 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우편 사업의 회계 제도는 경영 합리성과 사업 운영 효율성을 확보한다 이거죠. 예산을 신축성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하고 플러스하고 쓴 것이 아니라 따로 빼가지고 관리한 데서 일반 회계가 아니고 바로 스페셜, 그래서 특별 회계로서 독립채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편 사업이 공익이고 국가가 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채산성, 그죠? 수익성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공익성과 회계상 기업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어느 하나만 무게를 두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일반 회계가 아니고 특별 회계. 항상 시험은 반대말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그것도 익혀두셔야 되겠죠. 우편은 그야말로 클라크가 분류하게 되면은 뭐 우편은 그야말로 막 수자금만 필요하고 일일이 배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아니라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한 3차 산업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이런 분야는 좀 알려드리지만은 뭐 자본 집약적 성격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항상 객관식 문제는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지문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우편의 이용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편 이용은 자, 인적, 물적 시설을 갖다 이용하는 그죠? 관계이다. 자, 우편 이용하는 과정 속에서 분쟁이 붙었으면 소송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물건이 파손됐냐?
뭐 여러 가지 분쟁, 그 민사로 하는 거죠. 왜냐?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도 그 이익 자체가 공권력이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이 하는 어떤 거래 관계나 다름없기 때문에 공적인 것이 아니고 사적인 이용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법상 계약 관계죠. 그러니까 이 공법상 계약 관계 이것이 아니라 이거죠. 이 사법상은 거래를 말하는 거죠. 사법, 요 사법입니다. 요 사법은 거래를 말하는 거죠.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분쟁 붙으면은 바로 민사 소송이 되는 거고요. 공법상 행위에 대해서 분쟁이 붙으면은 행정 소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편과 관련해서 분쟁이 붙으면은 당연히 민사 소송을 한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약간의 공익성이 있고 다소 국가적인 어떤 공권력도 있을 수 있어. 우편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90%가 사법상 계약이고 그죠? 10%가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분쟁이 붙으면은 이제 거래 개념으로 떠서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우편 관서 보낸 사람,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는 세 가지. 자, 우편 송달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자, 우편 관서는 자, 우리 고객이 자, 우편 이용하려고 할 때 절차를 거쳐서 신청했어. 접수했고 그러면 이런 경우를 당연히 송달과 관련돼서 수취인에게 배달을 해줘야 돼. 또 때로는 또 반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도 없진 않겠죠. 또 나는 받지 않겠다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서 다 공부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체국 가가지고 딱 접수해가지고 서류 딱 받잖아요. 접수하면서 우체통에 넣은 순간, 그죠? 우체국은 그 편지를 보내줘야 돼. 넣은 순간. 우체통에 가지 않고 우체국 가가지고 직원한테 딱 줬어. 직원이 딱 접수했어. 그리고 영수증 딱 줬어. 그러면은 계약이 성립한다 이거죠. 우체통에 넣은 경우, 그 다음에 영수증을 갖다가 교부한 때, 자, 계약 성립 시기와 관련돼서 자, 어느 시점으로 보냐?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한 때나, 그죠? 우체통에 넣은 때를 계약 성립 시기로 본다. 방문 접수, 집배원 접수는 영수증 교부한 때. 그냥 접수, 우체통 넣을 때, 영수증 교부 세 가지로 익혀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계약의 성립 시기와 관련된 부분을 자주 묻고 있습니다. 자주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확히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요 부분과 관련된 부분 있죠. 꼭 잘 익혀두셔야 돼요.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관계 법률이 있습니다. 자, 먼저 경영주체.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과기부 장관. 이제 이것을 압축해서 이렇게 부를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인데 과자, 기자, 뭐 과기부 장관 이렇게 할 겁니다. 또 과기정 장관 이렇게도 해요. 과기부, 또 과기정 똑같은 겁니다. 자, 우편사업의 최고의 관장계는 어디냐? 바로 장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장관은 우편사업 일부를 다른 개인, 법인, 단체라 하여금 경영할 수 있게 한다 이거죠. 그때는 법률로 따로 정하라 이거죠. 자, 관장이죠, 관장. 관장이란 말. 자,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장악한다라고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경영 주체는 장관이 되는 거죠, 당연히. 전국에 우체국 조직, 우편 조직이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우편과 관련된 법이 있으면 어떤 법이냐? 바로 우편법이 있죠. 국회에서 만든 법이죠. 그러니까 법으로 끝나면 다 국회의원이 만든 겁니다. 우편법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우체국 창구 업무 유탁에 관한 법률이 또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우정 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우정. 그 다음에 별정 우체국법이 있어요. 이렇게 별정 우체국. 예, 별도로 또 정한다 이거죠. 우체국이 없는 지역 주민들 불편이 많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위임을 받은 국가가 너 해도 좋다라고 인정을 해줘. 그러면 그 우리 일반 국민, 일반인 건물과 시설 마련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우체국, 그죠?
그런 것을 별정 우체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규가 있죠. 요게 이제 많이 나오죠. 자, 첫 번째로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UPU 조약, 그죠? 만국 우편 연합 헌장. 자, UPU 이렇게. UPU가 만국이죠. 만국. 그다음에 우편 지급 업무가 약정이 언급돼 있고, 자, 만국 우편 지급 업무 약정. 자, UPU 하면 만국. 그럼 아시아 태평양 우편 연합 APPU, 아테죠, 아테, 그죠? 조약. APPU. 자, 62년 4월 1일 창설됐죠.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우정청, 우체국과 관련된 관공서가 우정청이죠. 교도소는 교정청이죠. 소방청, 검사와 관련된 것은 검찰청, 그죠? 우편과 관련된 것은 우정청. 자, 그렇게 부른 겁니다. 자, 그래서 아테, APPU 조약.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다자 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 양자라는 것은 두 나라, A와 B 나라가 협정을 맺으면은 양자 협정이고, 모든 나라가 이렇게 협정을 맺었다 하면은 다자 간 협정이죠. 자, 그래서 국제 특급 우편을 교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를 사이에 맺는 표준 다자 간 협정, 그죠? 또는 양자 쌍무 협정이 있다. 두 당사자니까 쌍무 협정. MOU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양해 각서, 그죠? 어떤 그 구속력은 없지만은 상대방 사이에 자,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하나의 약속이죠, 그죠? 약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MOU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MOU 뒤에 한번 나올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법률도 있겠지만은 국제 조약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있는가 잘 살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편 사업. 국가가 하는 우편 사업은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일반 개인이 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어. 그러나 국가가 하는 편지 보낸단 말이야. 우편물 보낸단 말이야. 근데 교통이 혼란해. 그리고 교통 정체야. 그러면 우편에 관련된 것은 빨리 특혜를 줘서 빨리 보낼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사고가 나거나 여러 가지. 그러면은 우편에 관해서는 보죠. 특별히 우리가 권리를 주자 이거죠. 보호하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가 있냐? 무조건 시험에 나오죠. 국가가 하는 우편 사업은 자, 어떤 특징이 있냐? 국가가 우편 사업 하는 것이지 개인이 우편 사업도 하면 안 되죠. 서신 독점권이 있는 거죠. 우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그죠? 자, 1학 5학년 경우 외에는 나중에 할 겁니다. 타인을 위한 서신 송달 행위를 직업으로 한단 말이야. 직업. 업으로 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A가 B한테 야, 이 편지 좀 갖다 줘 할 수가 있어. 그러나 A가 B한테 편지를 갖다 보내면서 사업을 갖다가 업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죠? 이 업은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우편과 관련된 것은 개인이 업을 하면 안 돼. 뭐 개인이 자기들 뭐 친구들한테 보내고 받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이것을 사업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런 의미입니다. 서신 독점권은 반드시 국가만이 있다 이거지. 그리고 그 독점은 서신이라 이거죠. 서신은 약간 넓게 보는 거죠.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보내는 거야. 문자를 보내든 기호, 그림 뭐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것이죠. 이런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죠. 서신 보내는 것은 국가가 독점권을 갖고 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서신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지. 자,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를 한다 이거지. 예외. 자, 이 부분. 서신은 국가만이 독점권 갖고 있어. 그렇지만 이런 것은 예외로 한다 이거지. 자, 신문. 자, 신문사 있죠? 뭐 국가가 신문사가 아니잖아요. 전기 간행물, 잡지 같은 거. 그죠? 그다음에 서적, 책 종류,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 표지 제외한 48쪽 페이지 이상. 여기 표지 뺍니다. 48쪽 책자. 그 다음에 이제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 명칭이 들어가면은 보낼 수가 있는 거야. 그것은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 그럼 쪽수가 표시되어 발행되는 것. 1페이지, 2페이지 이런 거. 자, 이 표지 제외한 거죠. 그것은 쪽수, 발, 출판, 인쇄 이건죠. 출인발. 그러면 48쪽 이상이죠. 이건 표지 제한 거죠.
쪽수 표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 문자 사진 그림 인쇄한 16쪽 이상 책자인 형태 안내서 상품 안내서는 뭡니까요? 16페이지 이상이 되는 거죠. 상품 안내서 16페이지 이상. 그 다음에 이제 화물과 관련된 얘기를 송장 같은 거, 그다음에 외국과 주고받는 국제 서류, 그다음에 국내 회사의 본점과 지점 간에 서로 막 서류 같은 거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같은 거 이런 것들 자기들끼리 자 24시간 아니고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완료되는 그러한 어떤 대기업 이런 많죠. 지점을 두고 있으면서 상업용 서류 같은 거 신용카드 얼마나 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인데 요걸 그죠 포함만 하면 안 되겠죠? 포함만 하면 안 된다 그지?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나머지 것은 함정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서신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타인, 타인이라고 하면은 자기 외의자를 말하는 거죠. 자연인은 이제 사람을 자연이라고 그래요. 군대에서는 민간이라고 얘기하죠. 법에서는 자연인 또는 사적인 사람 사인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인은 이제 법인인 그죠? 업체, 사업체를 불문하고 자기의 서신은 자기가 송달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다. 내 서류 내가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보내가지고 내가 한테 올 수 있게끔. 자 이런 것들은 금지되지 않는다. 업은 계속 직업으로 해버린 것을 업이죠. 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돈을 받든 받지 않든 업으로 하지 말아야 말이야. 국가가 서신 독점하기 때문에 돈을 받든 받지 않든 사업으로 걔는 하면 안 된다 그지. 자 유무형을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이득을 얻는 걸 말한다 그죠. 자 조직 계통은 두 사람 이상 그죠. 어떤 의사적 결합을 통해서 어떤 쥐체계를 말하는 거죠. 자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송달할 경우에는 서신을 송달하여 정부 독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단 1회 송달이라도 용서받지 않는다. 자, 금지한다. 타인을 위한 서신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자기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한 행위가 금지된 것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다른 사람한테 위탁하는 것도 금지된 거죠. 내가 업으로 해도 안 되겠지만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네가 할래? 라고 위탁해도 안 된다 이거지. 단, 요 하나 있겠네. 중량이 350g을 넘거나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가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다 이거지. 이것은 이제 위탁이 가능하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등기 취급 서신은 위탁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요건 또 안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350g을 넘는 경우 또 통상 요금의 10배가 넘는 서신은 좀 감당이 안 되니까 위탁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했지만은 약간의 그 수치 같은 것이 약간 함정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자, 이제 우편물 운송 요구권이 있는 거죠. 우편 간선은 철도, 궤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경자 등에게 운송 요구권을 가진다. 당연하죠. 이렇게. 그리고 우편물을 갖다 운송하면은 당연히 그죠. 요금도 지급해야 돼. 정당한 보상. 그죠. 이렇게. 배로 하든 선박으로 하든 항공기로 하든 뭐 이런 거 자동차로 하든 그죠. 이용했으면은 그 업체한테 그죠. 자 보상 요금을 지급하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배달원,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운송원들, 자 우편물 갖다가 나르는 운송원들, 그죠? 집배원.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항공기 차량 선박으로 운송하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주위에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조력을 청구할 수 있어. 그럼 조력을 요구받으면은 당연히 도와줘야 돼.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거부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죠? 우편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배달돼야 되잖아. 그래서 사고 나면은 그죠? 소방 간서든 경찰 간서든 그죠? 자 개인이든 그죠? 도와주라 이 말이야. 그럼 도와주고
비용이 들어가면 당연히 보수를 또 지급해 줘야 되겠죠. 도와준 사람한테 돈을 주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운송원 등은 통행이 있는 거죠. 자, 운송원 등은 통행. 자, 도로 장애로 통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담장이나 그죠? 울타리가 없는 택지, 전답 이런 데를 갖다가 통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울타리가 있고 담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를 갖다 가로질러 갈 수 있어. 남의 땅을. 그리고 피해가 있으면 적절히 보상해 주면 되는 거야. 우편물을 갖다가 배달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배달해 주기 위해서는 남의 땅도 지나갈 수가 있어. 단 땅이라도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가 된다 이거지. 물론 지나가는 가정 속에서 뭐 훼손했다 하면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운송원 등의 통행료 면제가 있습니다. 우편물 운송 중에는 우편 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의 도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편 업무 집행 중에는 운송원 등에 대하여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 기타 장소에서 통행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가 있다 이거지. 자, 이렇게 면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 그러나 청구권자가 돈 달라고 하면은 역시 우체국 최신 간사는 정당한 보상하라 이 말이지. 우편과 관련된 그러한 물건들을 서비스란 말이야. 국민들한테 보내는 서비스야. 근데 이것을 검찰에서 함부로 압수하거나 압류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자, 한번 봐볼까요?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은 압류 금지란 말이야.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직인, 도장, 시설 이런 것들은 그죠? 압류가 안 돼. 법원이 압류를 못 한단 말이야. 압류해버리면 어떻게 보내냔 말이야. 그러니까 압류가 안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은 부과하면 세금도 마찬가지야. 국가가 하는 우편 업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세금 부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디까지나 전용이죠. 전용 이렇게. 압류 금지, 세금 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동해상 손해 부담의 면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거 먼저 하고죠. 우편물의 압류 거부권. 자, 우편 간사에서 운송 중이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이미 마쳤단 말이야. 운송 중에 있어. 지금 ing야. 운송 전이 아니라 ing. 전이 아닙니다. ing. 그 다음에 발송 준비 마쳤다. pp. 그죠? 그럼 우편물에 대해서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 운송 전 하면 안 되고 운송 중이란 말이야. 중. 그 다음에 마쳤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압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동해상 손해 부담 면제가 나와 있는데, 자, 이걸 설명하면은, 자, 이렇게 이제 배가 이렇게 있어요. 배가 있죠. 근데 배가 있는데, 배에 이제 화물 실었어. 자, 이 A, B, C, E, D. 그죠? 짐을 실었을 거 아니야. 이것은 D, C의 짐이고, B의 짐이고, A의 짐이란 말이야.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배가 이제 항해한 과정 속에서 막 태풍 치고 막 바람 불고 파도가 울렁울렁해. 아주 기상이변이야. 그럼 선장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잘못하게 되면 배가 침몰하게 됐다 이 말이야. 그 때문에 배를 가볍게 해야 돼. 배가 이제 무거워가지고 침몰한단 말이야. 그래서 얼른 막 짐을 갖다 버려야 돼. 바다에 던져야 투기해야 된다 이거죠. 던지는 거야. 막 던지는 거야. 던졌어. 이게 배가 좀 가벼워. A, C, D 짐을 딱 버리니까 배가 가볍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배가 무사히 항구로 돌아왔어. 자, 그럼 돌아온 것은 누구 덕분에 돌아왔죠? 자, A, B, D, D 짐을 투기 이제 버렸다 이 말이죠. 투하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고 누가 살았죠? B가 살았죠? 아니 뭐야? B가 살았지. A, C, D죠. 여기 C, D. 산 사람은 B가 살아서 B만 살았단 말이야. B는 이제 무사히 항구로 왔어. 그럼 B는 기분이 좋죠. 이렇게. 그 다음에 A, C, D는 완전히 기분이 안 좋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해상법과 관련해서 상법에는 그런 거 있어요. 공동으로 피해를 받아가지고
피해를 입었다. 근데 누구 하나가 이제 이득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A, C, D는 그 짐이 뭐 100억짜리, 뭐 50억짜리, 뭐 20억짜리 집이야. 짐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이제 살아났으니 계산 문제는 할 필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심이 안 나온 거니까. 그럼 B, A, C, D는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배상해 줘야 된다 이거지. B가 A, C, D한테 살아남기 때문에 그만큼 배상해 줘야 된다. 살아남은 사람이, 그죠? 내가 살아남은 대가로서 그 물건에 피해가 있는 사람한테 배상해 준다 이 말이죠. 그죠? 이때 손해에 대해서 그 선박하고 화주 전원이 적자 화물의 피해를 그 가격에 따라 가지고 공동으로 분파해 하자 이 말이지. 분담하자 이 말이지. 이 경우에도 우편물에 대해서는 이를 분담시키나. 근데 분담하는 건데 이것이 우편물이다. 우편물에 대해서는 분담하지 한다는 거지. 우편물. 만약에 하나 이 D가 이런 경우 D가 우편물이다 하면은 D는 빠진다 이 말이야. 공동으로 분담 안 한다 이거지. 우편물을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어. 살아남았다 해가지고 이 B가 살아남았다 해가지고 분담을 시키냐? 분담을 시킬 수 없다 이거지. 우편물에 대해서는 이를 분담시킬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거 이제 우리 그 상법 같은 것도 보면 계산 문제를 많이 나와요. 선박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도 내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 그 우편과 관련 계리직은 그렇게 시험이 안 나오고 그냥 공동 해상 손해 부담에서 살아남은 물건이 우편물인 경우는 분파해 하지 않는다, 분담시킬 수 없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다음 우편물로 우선 검역권이 있죠. 우편물이 전염병 후 유행지에서 발송되거나 유행지를 통과할 때 등에는 검역법에 하는 검역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우선으로 받을 수가 있다. 그럼 제한 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자, 어떤 사고, 인지 기능이 약간 떨어지거나 지속적으로 장애하는 사람들, 이걸 이제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거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뭐 이런 정도. 자, 그 미성년자 이런 경우. 우편물의 발송 수치나 그 밖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 능력자의 행위를 하다도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이거지. 제한 능력자는 봐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보내는 우편물에 관해서까지 무시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가 한 행위는 많이 보호를 받는 거죠. 왜? 지적인 거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노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고가 잠깐 또는 지속적으로 결여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한 제한 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배려를 해줘야 돼. 그 사람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효 또 취소가 될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한 우편에 관해서는 당연히 정상적인 능력자가 한 거라고, 일반 보통인이 한 거라고 똑같이 간주를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다만 법률행위 하자가 발생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제한 능력자를 하면은 민법상 제한 능력을 말하는 거고, 행위 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과 의사 제한 능력자, 만취자, 광인, 뭐 술에 만취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 제한 능력자와 그 다음에 의사 제한 능력자인데, 의사 제한 능력자는 의사라는 것은 언어, 표현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 하다가 술을 너무나 많이 먹어서 완전히 술에 취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의사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가눌 수 없다. 심신상실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술을 너무나 많이 먹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 근데 약간 알딸딸해. 그러면 심신박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정상적인 사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행위 제한 능력자라고 볼 수 없어. 정상적인 사람이 하다도 이런 경우에는 의사 제한 능력자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위 제한 능력자, 그죠? 미성년자는 19세 미만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건 법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요. 행위 제한 능력자는 법에 나와 있어요, 민법에. 피한정 후견인은 사고, 판단 이런 것들이 약간 그죠? 가끔씩 좀 더디는 거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사고 판단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자, 이것은 민법이 나기 때문에 법정이죠. 자, 이것은 행위 제한 능력자로 얘기하는 거죠. 거래를 못한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거래, 민법이기 때문에 거래를 못한다. 또 제한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이지만은 간혹가다 몸감함이 모든 것을 갖다 판단 못하고 약간 알딸딸을 박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더 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편과 관련된 기본적인 챕터 1을 마쳤고 잠시 후에 2를 나와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